민수는 작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5살 지은이가 마당에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있었죠. 지은이의 발걸음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우아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고 경쾌한 움직임이었어요. 여보, 우리 딸 좀 봐요.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아내 수진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민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우리 지은이는 분명 특별한 아이예요. 발레 학원에 한번 보내볼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딸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은 컸어요. 다음 날부터 지은이는 동네 작은 발레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지은이의 타고난 재능에 놀라워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이 행복한 가정을 덮쳤습니다. 수지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민수는 온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지만 결국 수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지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멀리 여행을 갔단다. 하늘나라로.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이 늘어났고 지은이는 이웃집 할머니가 돌봐주셨죠. 민수 씨, 지은이가 오늘도 엄마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이웃집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어요. 어느 날 지은이의 발레 선생님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본격적인 발레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발레리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발레 교육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어요. 수진이 떠난 후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민수는 지은이가 잠든 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의 힘이 부족해 미안하다고 속삭였죠. 지은이는 날이 갈수록 발레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춤을 추었고 잠들기 전에도 발레 동작을 연습했어요. 그런 지은이를 바라볼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꿈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커져갔기 때문이었죠. 지은이가 8살이 되던 해 겨울, 민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민수의 월급은 삭감되었어요. 발레 학원비는 계속 밀렸고 지은이의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지은이의 재능은 정말 특별해요. 하지만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대로는 아이의 재능이 묻히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에 민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지은이에게 무엇이 최선일지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민수의 집을 찾아왔어요. 유명한 발레단의 후원자로 알려진 최 회장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지은이의 재능에 대해 들었다며 대화를 청했죠. 저희는 자녀가 없습니다. 지은이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며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부부가 내건 조건은 가혹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은이의 새 출발을 위해 당신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민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딸과 이별해야 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최 회장 부부는 지은이에게 최고의 발레 교육과 안정된 삶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밤 지은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죠. 지은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너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 최 회장님 댁에서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발레를 마음껏 배울 수 있단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발레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하지만 아빠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나 안 갈래요. 아빠랑 함께 있을래요.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지은아, 이건 내 꿈을 위한 거야. 언젠가 내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아빠가 볼 수 있을 거야. 이별의 날, 민수는 작은 보석상에서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돈으로 반짝이는 왕관을 샀습니다. 그것은 비싼 것이 아니었지만 민수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지은아, 이 왕관은 내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줄 거야. 언제나 자신감을 갖고 꿈을 향해 나아가렴. 지은이는 왕관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민수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최 회장 부부의 차에 지은이를 태우는 순간 민수는 마지막으로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언제 보러 올 거예요? 지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지은이와의 이별은 민수의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은이의 방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발레 슈즈, 작은 의상들, 그리고 지은이가 그린 그림들, 모든 것이 지은이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수는 그중 몇 가지를 상자에 넣어 간직했어요. 언젠가 지은이를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였죠. 지은이와 헤어진 후 민수의 삶은 의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빈집에는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발레 음악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민수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해 상사에게 여러 번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민수는 문득 지은이가 준비했던 발표회 포스터가 붙어 있는 벽을 지나쳤죠. 그 순간 지은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지은이를 위한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텐데 자신만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야겠다. 언젠가 지은이를 당당하게 만날 수 있도록.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관심 있던 친환경 건축 자재 분야였습니다.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모아 작은 사무실을 얻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민수 씨. 요즘 친환경 자재가 뜨고 있다지만 이 바닥이 얼마나 험한지 알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도전은 무리예요. 동종업계 계선배의 충고에도 민수는 자신의 길을 믿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발로 뛰며 인맥을 쌓았어요. 첫 계약을 따내기까지 1년이 걸렸지만 그의 독특한 친환경 소재는 점차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대표님, 귀사의 자재가 저희 프로젝트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요. 대형 건설사의 제안은 민수의 사업을 급성장시켰어요. 이후로도 민수의 회사는 끊임없이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창업 10년 만에 민수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15년 차에는 대기업 반열에 올랐어요. 민수 회장님, 환경 친화적 기업 경영의 모범 사례로 이번 대통령 표창이 결정되었습니다. 화려한 수상식에서 민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귓가를 울렸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허전했어요. 수많은 성공과 찬사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은이었죠. 성공한 사업가가 된 민수는 지은이를 찾아볼까 여러 번 생각했어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그는 매년 지은이의 생일마다 익명으로 발레 재단에 큰 금액을 기부했어요. 그것이 딸을 향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수의 지갑 속에는 늘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지은이에게 선물했던 작은 왕관의 사진이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지은이의 모습을 떠올렸죠. 그녀는 어떻게 자랐을까? 행복할까? 여전히 발레를 추고 있을까? 회장님, 다음 주 문화재단 후원 행사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비서의 말에 민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그는 문화예술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발레단 후원에 적극적이었죠. 이번에는 국내 최고 발레단의 공연을 회사 차원에서 후원하기로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발레 공연이지요? 꼭 참석할 겁니다. 민수는 발레 공연을 볼 때마다 지은이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저 무대 위에서 춤추는 발레리나들 중 한 명이 지은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항상 주의 깊게 무대를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지은이를 다시 만날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공연장 로비는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오늘은 그가 후원한 백조의 호수 공연이 열리는 날이었죠. 민수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VIP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민수는 앞줄 중앙 좌석에 앉았습니다. 프로그램북을 펼쳐보니 오늘 공연의 주역들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민수는 한 명 한 명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발레리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지은이를 떠올렸죠. 벌써 15년이 지났으니 지은이는 23살이 되었을 텐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조명이 어두워지고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공연에 집중했어요. 화려한 무대 장식과 의상, 그리고 무용수들의 우아한 동작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막이 시작되고 솔로 파트가 이어졌어요. 한 발레리나가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다른 무용수들과 달리 특별한 감성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 움직임, 마치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발레리나의 표정, 몸짓, 그리고 특유의 우아함이 어린 지은이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때 발레리나가 회전하며 티아라를 빛나게 했고 민수는 숨을 멈췄어요. 그 티아라는 분명 자신이 지은이에게 선물했던 그 왕관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민수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대 위에 발레리나가 정말 지은이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느낌이 강하게 일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무용수들이 한 명씩 인사를 할 때 그 발레리나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의 눈빛, 미소, 모든 것이 수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공연 어떠셨습니까?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 민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로 향했습니다. 리셉션장에는 공연 관계자들과 무용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 발레리나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공연의 주역 최지은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발레단 단장이 한 젊은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민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이 무대에서 본 그 발레리나였고 이름도 최지은이었어요. 지은이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회장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성숙해졌지만 그 맑은 음색은 여전했습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지은이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분명히 지은이가 8살 때 선물했던 왕관이 빛나고 있었어요. 분명 그때 그 왕관이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왕관 정말 아름답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왕관을 만졌어요. 네, 제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에요. 어릴 적 아버지가 주신 거랍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관을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감정을 추스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발레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어릴 때부터요. 제 친부모님께서 발레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양부모님이 그것을 키워주셨죠. 지은이의 대답에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있었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부모님에 대한 감사함도 느껴졌습니다. 최 회장님 내외부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잘 지내세요. 항상 제게 너무 좋으셨어요. 하지만 가끔은 친아버지가 그리울 때도 있죠. 그 말에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진실을 말할 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어요. 지은 씨, 혹시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는 조용한 카페 창가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네요. 긴장한 마음에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지은이와 단둘이 만나는 날이었어요. 지난 공연 이후 민수는 지은이에 관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최 회장 내외가 입양한 딸이 발레리나가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찾았고 그녀의 프로필에서 생년월일을 확인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의 딸 지은이었어요. 회장님, 기다리셨나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이가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달리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아니, 방금 왔어요. 앉으시죠.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어요. 사실 공연 후에도 회장님이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은이의 말에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감지한 것일까요?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지은 씨, 실례지만 무대에서 썼던 그 왕관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무언가를 곰곰하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왕관은 제 소중한 보물이에요. 제가 8살 때 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죠. 사실 그때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이 왕관만큼은 항상 간직해왔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중요한 발레 공연이면 항상 착용했던 것이군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왕관이 지은 씨의 왕관과 같은 것인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맞아요. 제 왕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민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은아, 내가 정말 내 딸이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민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딸의 입에서 듣는 아버지라는 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야. 너를 보낸 후에도 매일 내 생각을 했단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는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한 과정, 그리고 언젠가 지은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온 시간들. 지은이는 조용히 듣다가 문득 물었어요. 왜 저를 보내셨나요? 그 질문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내가 8살 때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웠단다.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 혼자서는 내 재능을 키워줄 수 없었어. 최 회장님 내외분이 너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해 주실 수 있었고 난 그게 내게 최선이라 생각했단다. 지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약속?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은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였어. 하지만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고 우연히 다시 만났으니 더 이상 그 약속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단다. 지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감정과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양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최 회장 내외를 만난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함께 가자. 최 회장의 저택은 예상대로 웅장했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하자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보았고 지은이는 용기를 주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양부모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양부모란 단어에 민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최 회장 내외가 지은이를 잘 키워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은이는 지금의 모습이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넓은 거실로 안내받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잠시 후 최 회장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은 민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회장,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분이 제 친아버지세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최 회장은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서요. 하지만 우연히 지은이를 다시 만났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놀람과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사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자라면서 종종 친부모에 대해 물었거든요. 최 부인이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특별한 부모님에게서 왔다고 말해주었단다. 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 내외는 지은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거군요. 오히려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민수 씨를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겠군요. 최 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15년 전 민수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자재 회사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민수의 아이디어와 열정의 가능성을 보았고 지은이를 입양한 후에도 멀리서 민수의 성장을 지켜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당신의 노력이었지만 저희도 조금은 도움을 드렸죠.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군요. 최 회장이 그의 첫 투자자였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이를 위해서였죠. 언젠가 당신과 지은이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해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을 키우면서 당신에게도 빚을 졌다고 느꼈어요. 그 말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최 회장 내외에게 지은이를 보낸 것은 그의 희생이었지만 그들 또한 자신들의 방식으로 보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은이가 두 아버지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두 분이 모두 제 아버지예요.
친아버지께서는 절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하셨고 양아버지께서는 절 키워주셨죠. 두 분 모두 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부인이 다가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어요. 지은이를 함께 사랑하고 지켜봐요.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최 회장 내외와 만나며 지은이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두 가정을 오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민수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세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어요. 1년 후 지은이의 솔로 공연이 열렸습니다. 왕관 아래의 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발레로 표현했습니다. 두 아버지와 한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공연장에는 민수와 최 회장 내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지은이는 작은 왕관을 쓰고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8살 때 마당에서 빙글빙글 돌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다니. 최 부인의 말에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지은이가 처음 발레를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수진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수진이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딸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최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무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이는 춤을 마치고 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행복과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지은이는 두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지은이의 머리에 가볍게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작은 왕관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상징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보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요. 왕관 아래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발레 학교 안뜰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소녀들이 분홍색 발레복을 입고 줄을 지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는 지은이가 우아한 동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발끝을 더 곧게 펴볼까요? 그래요, 바로 그렇게. 지은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수석 발레리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후 그녀는 왕관 아래의 꿈 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발레를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5해가 더 흘렀지만 딸을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 수진을 닮아가고 있었죠. 그 따뜻한 미소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까지.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수업을 마친 지은이가 달려와 민수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그 작은 왕관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방금 왔단다.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민수의 말에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네, 특히 저기 구석에 있는 소율이가 정말 재능이 있어요. 제가 처음 발레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요. 민수는 지은이가 가리키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소녀였지만 눈빛에서 특별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어린 지은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소율이도 저처럼 편부모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홀로 키우시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대요.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답니다. 민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과거를 통해 배움을 얻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있었어요.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민수의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지은이와 최 회장 내외 그리고 지은이의 남편까지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지은이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내일 여는 발표회를 위한 선물이란다. 지은이가 상자를 열자 작은 티아라가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8살 때 받았던 것보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이건 아버지, 내 학생들 중 가장 재능 있는 아이에게 주렴. 내가 그랬듯이 그 아이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는 딸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아픈 이별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아이에게로, 또 다른 가족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왕관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였고 희생의 상징이었으며 꿈을 향한 용기였어요. 이제 그 작은 왕관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도 분명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테지요.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멋지게 자랐어요. 수진아,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